민주당의 당직 개편을 놓고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마누라 빼고 다 바꾼 거다. 아니 사무총장은? 이런 질문하는 또 의견도 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먼저 얘기를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준비해 주시죠. 대체적으로 당평 또 당의 통합 안정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 고민의 흔적이 좀 보입니다. 사무총장이 이제 공천 실무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은 또 민주연구원장이나 새로 전략기획위원 등 이런 분들의 역할도 매우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마누라 빼고 다 바꾼 것 같은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은데 또 언론의 평가는 사무총장 유임 때문에 좀 희석이 되는 것 같으네요. 사무총장이 일요일 날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또 이 대표를 두둔하고 그런 일들을 수차례 했습니다. 방탄에 앞장을 쓴 거죠. 온몸을 던진 겁니다. 조정식 총장이 방탄 프레임 공고화에 기여를 해왔기 때문에 교체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공천이 무슨 문제입니까? 몇 번 얘기합니다. 지금 방탄 때문에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에 구멍이 났다. 그 구멍을 메꿔야 된다. 메꾸려면은 사람을 바꿔야 된다. 이 엇갈린 반응 속에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마누라 빼고 다 바꾼 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이제 당의 살림을 다 책임지고 조직도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의 제일 중요한 자리이긴 맞아요. 그리고 사무총장이 공천 과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총장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물론. 그러나 예를 들면 공천관리위원회에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니까 거기 들어가니까 문제다. 그럼 공천관리위원장이나 위원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분들은 아무 역할을 안 해요. 그리고 룰을 만들잖아요. 공천 과정에서 예컨대 지금 현재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현역 의원은 대체로 다 경선한다 예컨대 전략 공천 안 하고 또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3선 이상 되는 분들은 다른 지역구로 가라든지 예컨대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 거예요.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고 그게 이제 관철이 됐을 경우에는 새로 오신 분들한테 어드밴티지를 얼마를 주고 여성한테 얼마 주고 이런 게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 큰 룰 안에서 사무총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누구를 떨어뜨리고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아니면 들어오게 하고 이럴 수 있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사무총장이 안 바뀌었으니까 공천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 때문에 결국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조홍천 의원의 저 말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행위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지금 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물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무슨 정말 눈에 보이게 물증이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증명되지도 않은 상태고 지금 그 공소장의 내용에도 보면요. 진술만 있지 물적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의견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법원에 가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계속 방탄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 대체 이분은 어느 정당 소속이신 거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대표가 조사를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부담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방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는 것이고 그 이재명 대표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옹호하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명도 안 된 상태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방어하고 있는 건데 그런 입장에서 반대 입장에 서는 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을 민주당의 전체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 전체에 주류거나 또 그분들의 의견 때문에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다거나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당원들과 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은 다 무시되는 겁니까? 비명계라고 하는 몇몇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다 받아들여서 할 것 같으면 당이 왜 존재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홍천 의원의 저 발언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실망스럽고요. 당의 일원이라면 밖에 가서 얘기하실 수 있지만 당내에서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당의 의견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하라고 얘기까지는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타당에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계속 하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윤리라도 열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가지고 윤리를 열게 되면 당내 건전한 비판까지도 완전히 막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표에 대한 공격이라 하더라도 윤리위원회 여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민주당 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서 이제 마누라 빼고 다 바꿨다가
그 표현대로 해서 마누라는 이제 조정식 네, 사무총장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굉장히 이재명 대표하고 굉장히 그 신임 신뢰관계 두텁습니까? 뭐 제가 볼 때 그렇게 예를 들면요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김영 전 부원장이나 아니면 정성 의원처럼 가깝냐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예를 들면 대선 과정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고 조정식 의원은 뭐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인품이 모든 분한테 그렇게 나쁘게 인식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온화한 성격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당에 대한 어떤 장악력, 어떤 통합력 이런 부분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분을 선택한 거지. 네. 오래전부터 뭐 예를 들면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성 의원처럼 네. 아주 오래전부터 같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네, 저분입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입니다. 인품이 온화하다고 그러셨나요? 인품이 온화하고 당을 통합하는데 뭐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는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당직 개편을 대대적으로 한다는 건 이재명 대표가 뭐 연말쯤에는 뭐 물러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그런 가능성은 거의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택지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비명계 입장에서는 사실 바꾸라는 건 나머지 당직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라는 것이겠죠. 그런 목소리들이 지난날 체포 동의안 여기에 대해서 다 사람들이 부결될 거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근소한 차이로 부결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한 번 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만약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이번에는 말 그대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여지들을 내어주면서 이른바 화해의 제스처를 통합의 제스처를 취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은 민주당 내의 상황이고 사법 리스크와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문제점들이 촉발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가게 된다면 언제든지 국회 내의 상황도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정적인 갈등 봉합의 상황이지만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지난주였던가요? 그 김병민 최고위원님께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민주당이 치를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매우 낮다고 본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최 교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세요? 저는 100%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갑니다. 끝까지 갈 거라고 보고요. 총선에서 그리고 당내에서도 의원들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본인은 총선에 모든 걸 걸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총선에서 패배하면요 더 이상 대표로 자리를 잇기도 어려워요. 네.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상당히 제한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총선의 승리를 해서 다 제가 볼 때 이 당직 개편도요 총선 승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본인은 사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을 하나로 묶어서 총선 승리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미래도 없기 때문에 예. 총선에 모든 걸 걸고 있고 또 하나 강력한 대선 후보나 대중적 인지도나 인기를 갖고 있는 분이 있어야 그 당에 모이는 거예요. 예. 표도 모이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를 지금 현재 대체할 민주당의 어떤 인물이나 세력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 정말 민주당은 자중질환에 빠지게 됩니다. 개파 싸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내부적으로 엄청난 갈등에 빠지게 돼요. 그걸 국회의원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몇몇 분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는 정말 총선 승리를 해서 모든 걸 걸 겁니다. 뭐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요. 하나로 묶어서 가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지자들 중에 일부도 이재명 대표한테도 문자를 보내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까지 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좀 기시감이 느껴지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박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대선 패배, 18년도 지선 패배 이후로 당시 당을 맡았던 황교안 전 대표가 있었습니다. 아마 비슷한 당시의 논리를 바탕으로 2020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다 적당히 통합하고 가면 될 것처럼 선거를 치렀던 과거의 저희도 역사가 있는데 그 평가가 어땠는지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민주당도 고민이 좀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최진봉 교수님하고 방송을 오래 했는데 100%라는 표현을 원래 잘 안 쓰시는데 예, 네, 이재명 저는 대표 체제로 웬만해서는 안 100% 치를 거다. 그렇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